안녕하세요, 가인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하면은 어깨가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거인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 어깨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오늘 만날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잘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 전문의시고 스포츠 의학 인증 전문의를 모셔서 어깨 건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다양한 질문들도 있는데 일단은 시작할 때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혹시 같이 봐도 괜찮아요? 무슨 영상이죠? 유도 남자 3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몰도바 오스마노프, 기쁨의 환호가 곧 절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세레머니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환호가 터지는데 곧바로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한쪽 어깨를 부여잡습니다. 팔을 휘두르며 기뻐하다가 그만 대회 전부터 아팠던 어깨가 빠진 겁니다. 이번엔 좀 1차식, 2차식이 모두 착지해서 어깨를 좀 만지고 있는데 상했나요? 아탈구 같은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문자를 좀 주고 받았는데 네네. 연습하다가 지금 어깨가 아탈구죠.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어깨가 잘 빠지는 편인가요? 아니, 어. 세레모니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굉장히 안 좋죠. 밀착하면서 밀고 당기는 격투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럭비, 축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들은 어깨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충격이 갈 수 있는데 특히 유도, 주짓수 선수들은 팔 빠지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저 선수도 아마 여러 번 빠졌을 거예요. 여러 번 빠졌는데 올림픽 직전이니까 아마 수술을 못 받고 출전한 것 같아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굉장히 열심히 강화해가지고 동메달까지 땄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의식하고 견갑골이나 가슴에 힘을 주고 이렇게 시합할 때는 안 빠졌을 텐데 방금 보면 그냥 휘둘렀거든요. 야구 선수들도 던지는 연습할 때 절대 그냥 던지지 않아요.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던져야지. 빈 공간에서 이렇게 휙 휘두르는 굉장히 위험해요. 회전 에너지가 어깨 관절에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다칩니다. 그냥 던지기만 해도 다쳐요. 근데 방금 저 선수는 이렇게 했잖아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확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깨가 덜컹 빠졌을 거예요. 충분히 빠질 수 있죠. 그 다음 체조 선수도 아탈구가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어린 체조 선수들은 관절이 약간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유도 선수는 다쳐서 빠진 거고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심하게 다쳐서 팔이 앞으로 빠진 케이스고 저 어린 체조 선수는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흔한 관절이 말랑말랑한 친구들이 약간 이제 계속 노는 거죠. 두 개 케이스가 다릅니다. 근데 유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수술해야 될 거고 체조 선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활 통해서 이제 강화 운동을 보통 먼저 처방하죠. 근데 만약에 체조 선수도 다쳐가지고 앞으로 심하게 찢어지면서 빠지면은 수술해야 될 수도 있죠. 제가 듣기에는 어깨가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다던데 혹시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생체는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데미지, 예를 들어서 피부 같은 것도 살짝 까지면은 살이 차잖아요. 근데 너무 깊숙하게 베이면은 봉합하지 않으면 계속 짓물나고 곰고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어깨가 이제 안 빠지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 구조물들이 살짝 다쳤을 때는 안 빠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젊은 체조 선수 이런 사람들은 좀 빠지다가도 운동하면 안 빠져요. 구조물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 그 구조물들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젊은 남자분들이 빠졌을 때에는 그동안 4주 정도는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럼 운 좋은 사람들은 안 빠지기도 해요. 얼마 전에 후하는 20살짜리 학생이 빠져왔는데 그 친구는 제가 4주 지켜보고 나서 진짜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파열됐을 때 파열 정도와 어떻게 다쳤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흔해요. 엄청 흔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빠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가 있을까요? 뭐 응급처치 같은 경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여러 번 빠진 사람들 대충 알아요. 이렇게 넣으면 들어간다. 아, 이렇게 혼자서?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빠진 사람들은 약간 당황해요. 그런데 되게 심하게 빠진 경우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넣습니다. 혼자 넣는 방법도 있어요. 혼자 넣는 방법 다양한데 팔이 앞으로 쑥 빠지거든요. 편안하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쭈무르다 보면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 번 빠져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넣는 방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방향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완전히 범퍼가 다 망가지고 너무 안 좋으면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이 빠졌을 때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시도해보다가 안 들어가면은 너무 아파서 근육이 꽉
이렇게 경직되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심호흡하면서 넣으려고 노력하면서 119를 먼저 부르는 게 낫습니다. 괜히 혼자서 고생하다가 계속 너무너무 고통받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편안하게 넣는 게 낫습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어깨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 빠지는 게 노는 게 뭐가 더 아플까요? 둘 다 아플 것 같은데 그게 히포크라테스 술식이거든요. 히포크라테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히포크라테스부터 넣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발 넣어가지고 넣는 방법. 효과는 좋은데 되게 위험해요. 그렇게 넣으면은 이 신경마비도 되게 잘 와요.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안 넣는데 아직도 그렇게 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둘 다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넣으면서 아픈 게 더 낫죠. 탁구 영상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봐요. 네. 32년 만에 한국 탁구의 올림픽 멀티 메달리스트가 된 신유빈이 한 달간 휴식을 취합니다. 신유빈의 소속사는 신유빈이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 소견에 따라 한 달 정도 쉬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이구, 되게 어린데? 여기 미세 파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혹시 미세 파열은 뭔가요? 사실 의학적으로 뭐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어떤 단어를 쓸 때 뭐 학술적 예를 들어서 뭐 곰 같으면은 무슨 우루수스 뭐 이런 학문적인 표현이 있지만 아무도 그 말 쓰는 사람 없잖아요. 흑곰, 뭐 불곰 뭐 이렇게 쓰죠. 이제 환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끊어진 건가요? 아닌가요? 파열인가요? 찢어진 건가요? 파열하고 찢어진 거는 거의 뭐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쉽게 표현하느냐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미세파열 이 뉴스를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니까 신유민 선수가 좀 안 좋다, 멀쩡하진 않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뭐 MRI는 안 봤지만 예상을 하자면은 MRI를 봤을 때는 파열이 뭐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0대 소녀잖아요. 10대 소녀들은 조직의 탄성이 좋고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성인들처럼 완전히 찢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찢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되고 그럴 건데 아마 원래 힘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에는 힘줄이 좀 물렁물렁하고 좀 약해진 상태에서 약간 데미지를 받아서 아마 MRI나 초음파 소견에서 힘줄 색깔이 좀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곧 찢어지는 위기의 어깨,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세 파열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견해로 아마 주치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들 종류들 많잖아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깨 질환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 중요하고 흔한 질환 위주로 본다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아파하는 게 석회성 건염이에요. 두 번째로 아픈 게 오십견, 동결견이라고 하죠. 프로즌 숄더. 세 번째가 이제 좀 덜 아프지만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전근개 파열. 이 세 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회성 건염은 누가 말려도 환자가 알아서 병원에 와요. 석회성 건염은 처음에 힘줄 안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겨서 분필 같은 어떤 석회가 생기는데 얘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증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분필에서 치약처럼 이제 서서히 변해요. 치약처럼 물렁물렁해지고 녹아서 없어지려고 할 때 이 석회성 건염은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소멸되기 전에 엄청 아파요. 벌겋게 염증 덩어리가 되고 꼭 무슨 감염 환자분처럼 엄청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잘 치료받으면 아주 행복해져요. 그래서 석회성 건염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되게 아플 때 치료하면 된다. 증상이 없을 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십견. 석회성 건염보다는 조금 덜 아프긴 한데 오십견도 되게 아파요. 오십견 환자분들은 밤에 좀 더 아파요. 보통 추워 이불 타다가 아니면은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뒷좌석에 애기 이렇게 좀 하려다가 아프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사소한 어떤 동작을 할 때 심한 통증을 느끼고 또 환자분들이 약간 좌절감을 느껴요. 내가 이것도 못하게 되나? 이런 약간 우울해지면서 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도 석회성 건염하고 비슷하게 잘 치료하면은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요.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되는 질환이에요. 오십견은 환자분들이 팔을 잘 못 올려요. 남이 들어도 잘 안 올라가요. 이게 오십견의 특징인데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처음엔 팔 잘 올라가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도 오래 지속되면 이제 오십견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내가 올릴 땐 잘 안 올라가는데 남이 올리면 잘 올라가요. 여기에 좀 다른 차이점이에요. 내가 올려도 안 올라가고 남이 올려도 안 올라간다? 오히려 이거는 뭐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50견이니까. 근데 내가 올리면 안 올라가는데 남이 올리면 잘 올라가. 이건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우리 어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힘줄인데, 얘가 너무 심하게 망가지면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회전근개 제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제가 들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엄청 쉽게 했죠. 맞아요. 네,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프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아파서 조심하시오.